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엘니뇨냐 아니냐를 공부하기에 앞서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원래는 뭐 전항력이라고 해서 지구가 빙글빙글 돈과 동시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구가 2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이동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표층 해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빙글빙글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해수가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는 바로 바람의 이유예요. 바람이 원인이 된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기존교육과정으로 수업 과학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몇 학년에 나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금 현 1호 개존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즉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해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선 바람의 방향을 책 윗부분으로, 즉 여러분들보다 멀리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친구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것이냐? 책 윗부분을 향하게, 즉 책을 빙글 돌려서 반드시 위로 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바람의 설정을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살짝 바람의 방향이, 해수의 이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북반구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을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북반구에서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남반구가 존재할 거예요. 자, 남반구 같은 경우는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즉, 바람의 설정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가까이 해주게 되면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 뭐다? 해수의 이동 방향이 될 것이다. 이 내용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시면은 과연 여기서는 용승이 일어날까? 침강이 일어날까? 암기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약간의 메커니즘으로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용승과 침강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선 그래서 이 용승이라고 하는 친구와 침강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용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없어져야 될 거야. 그치? 표층에 있는 물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자, 그럼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해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해안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이럴 때는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이 너무 많아서 혹은 무거워서 물이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럼 물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표층 해수가 계속해서 위로 쌓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이 쌓인다.
어디로 쌓이는 게 좋겠어? 해안 쪽으로 쌓여야 되겠죠. 해안 밀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안 쪽으로 해수들이 밀려오게 되면은 물이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럼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용승과 침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연안 혹은 해안가에서 용승이 일어나는지 혹은 침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뻔하죠. 만약에 백사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해수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즉 해안가에서 물이 멀어지고 있다면은, 해수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면은 현재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용승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바닷물이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바닷물이 반대로 해안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해안가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네. 얘도 용승이네. 그치? 이러면 헷갈릴 거니까 이번에는 가까이 다가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계속해서 쌓일 것이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어? 그렇지. 침강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반구, 동해안, 서해안, 남반구, 동해안, 서해안이 나올 거야. 근데 결국 해수의 이동 방향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 방법을 통해서 바람을 우선 위쪽 방향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럼 해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내놓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용승이 일어날까요? 침강이 일어날까요?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아. 그쵸? 그냥 침강이 한다, 안 한다, 맞아, 틀려. 그렇게만 물어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머릿속에 나는 이거를 무조건 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제가 써드렸던 두 가지는 연안에서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적도에서도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적도 부근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무역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직선을 쫙 그어볼게요. 여기를 적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으로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나요? 동에서 서로 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게 될 거야. 그러므로 이 바람의 이름은 북동 무역풍. 그리고 아래쪽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겠죠. 이 무역풍의 이름은 남동 무역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수가 한쪽으로 계속해서 쏠리게 되는 거야. 그와 동시에, 자, 여러분, 얘를 잘 봐봐. 지금 이게 바람의 방향이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반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해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남반구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지, 해수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즉, 적도를 기준으로 해수가 북반구는 위쪽으로, 남반구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은 적도는 수심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적도는 쑥 낮아지기 이렇게 형성이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므로 저기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기압에 따른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기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날씨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고기압. 자, 고기압은 어떤 기류를 가지고 있나요? 하강. 그렇지, 하강 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를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누를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침강. 즉 대규모 고기압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해수의 침강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위쪽으로 빨려 올라갑니다. 토네이도 혹은 용오름 현상 같은 것들이. 그러면 물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 애들이 있어. 쌤, 그럼 용승이 좋은 거예요? 혹은 침강이 나쁜 거예요? 각각의 영향이 다릅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승과 침강의 영향. 4번이네요. 영향. 자, 우선은 우리가 용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깊숙한 바닷물은 온도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죠? 온도가 낮은 해수가 상승합니다. 자, 온도가 낮은 해수에는 용존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 염류들, 즉 플랑크톤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어디로? 표층으로. 오케이? 즉 해수가 온도가 낮게 되면은 용존 기체 아주 풍부할 거고요. 용존 기체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영양 염류도 그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즉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될 것이에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차가운 물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안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침강이에요. 자, 여러분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에 존재하던 해수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표층에는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용존 산소의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햇빛이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호라든지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 즉 표층에 가장 많이 있던 용존 산소를 지하 깊숙한 곳으로 용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돼요. 용존 산소. 어디로? 심해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심해에도 생물들은 살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수온 약층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수온 약층 변화도 야기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엘니뇨, 라니냐.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자, 우선 엘니뇨, 라니냐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온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평상시. 자,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지금 적도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즉 무역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해수는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높고 이쪽은 좀 낮아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 색깔을 극명하게 구분하려면 이게 낫겠다. 표층 좀 더 뜨거울 테니까 뜨거운 물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좀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용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오른쪽을 우리가 동태평양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을 서태평양 쪽이라고 보게 되면은, 자, 서쪽에서는 현재 지금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 동호주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강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쵸? 그리고 또한 뜨거운 물의 깊이가 어때요? 어우, 굉장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온도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태평양에는 뭐 가뭄이 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교적 건조한 기후를 형성을 하고 있을 것이며 온도는 비교적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평상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평상시예요. 하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엘니뇨에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역풍의 약화. 무역풍의 약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무역풍이 약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이동해야 되는 무역풍이 중간에서 끊겨요. 그래서 다시 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위로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뜨거운 해수가 서쪽 끝까지 완벽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굉장히 수심 차이가 별로 적게 형성이 돼요. 그와 동시에 용승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동쪽과 서쪽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원래 비가 내리는 곳은 서쪽이었는데 지금 동쪽과 더 치우쳐 있는 곳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동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홍수가 발생해요. 홍수가 발생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 뜨거운 물이 더 이동을 못하고 용승이 약화됐거든요. 그쵸? 하지만 서태평양에서는 현재 지금 하강기류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가뭄이 일게 되고요. 온도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이 내용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라니냐예요. 자, 라니냐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너무나도 더 세게, 그렇지, 무역풍이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역풍이 오히려 더 세게 불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원래는 용승이 적당히만 일어났던 이 적도 주변의 해수가 너무나도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심해층이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제가 화살표의 개수로 표시를 할게요. 원래는 한 줄이었던 무역풍이 두 줄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이냐. 원래는 평상시에 그래도 따뜻한 물이 한 이 정도 두께는 유지가 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라니냐로 보게 되면 뜨거운 물의 두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오히려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다.
즉 냉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서쪽에서는 오히려 엘니뇨와 반대로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지금부터 설정하는 내용들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평상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도 부근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온도를 설정해 볼게. 동쪽을 제가 평상시에 25도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엘니뇨 때는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35도라고 이야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니냐 때는 오히려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도라고 한번 형성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빼는 거죠. 어디서 어디를 주로 뺍니까? 현재에서 지금을 빼, 지금에서 현재를 빼. 그거 기준 정확하게 알아줘야지. 책 필기한 거 봐봐 얘들아. 어디서 어디를 빼 주로 많이 뺐었어 내가 시험 문제에서. 현재에서. 그렇지. 현재에서 평상시를 빼요. 자, 현재에서 평상시를 뺐을 때 볼게요. 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엘니뇨일지 라니냐일지는 몰라요.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엘니뇨일 때를 한번 설정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엘니뇨일 때는 현재 온도가 35도씨고요. 평상시에는 25도씨입니다. 그럼 값이 무슨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 나오죠. 아하, 즉 기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엘니뇨 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라니냐 때는 현재가 15도. 그 다음은 평상시.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등장하죠. 아하, 기온 분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을 때는 라니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수온 약층의 두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볼게요. 여기가 이만큼, 여기는 또 이만큼, 여기는 또 거의 없어요. 수온 약층의 두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평상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엘니뇨랑 라니냐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엘니뇨 현재 두께가 어때요? 두껍죠? 그렇죠? 두께가 더 두꺼워요. 즉 현재가 평상시보다 더 두꺼워요. 자, 그러면 현재가 더 숫자가 크니까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플러스 값. 그쵸? 하지만 라니냐 때는 현재보다 평상시의 수온 약층의 두께가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온 약층의 두께와 수온일 거예요. 수온 혹은 뭐 그냥 온도. 근데 결국 수온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온에 대한 내용들도 이걸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수심의 높이 같은 것들도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높이, 평상시에는 이만큼, 엘니뇨 때는 반대로 요만큼, 라니냐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째, 온도. 그 다음 수온 약층, 깊이. 그 다음은 해수면의 높이. 해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수면의 높이. 오케이? 해수면. 그리고 뭐 그 다음 등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수량.
강수량을 저자 써놨죠? 건조, 홍수, 냉해. 그쵸? 이런 것들. 천천히 문제 풀어보시면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보시죠.